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또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푹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일이 없을 땐 또 때로 좋은 점이 있네요. 요즘 박건 씨, 네네네. 요즘 이 K-팝에 이어서 네. K-드라마가 또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이 지옥이란 드라마가 또 금방 또 1위를 또 차지했어요. 네, 전 세계가 네. 이 한류, 네, K-문화 이 속에서 진짜 벗어나지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주 좋죠. 근데 좋죠. 이 중에서도 K-문화 중에서도 또 K-문화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K-뷰티. 뷰티. 네.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욕망, 네. 똑같은 욕망인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일까? 같이 한번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K뷰티의 선두주자 진혜성 선생님이신데 네. 직접 본인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 아트 디렉터 진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영화 감독님이 오셨나? 아니면 또 락커가 오셨나?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술적인 분위기가 뿜뿜 풍기는 그런 분이세요. 역대 게스트분 중에서 가장 문화예술 올해 캐릭터에 딱 맞는 분 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나 문화예술 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네. 자, 이런 외모에서 풍기는 이 이미지가 정말 문화예술 이미지가 확확 풍기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를 간단히 말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네.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패션쇼 쪽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패션쇼 쪽 일하고 거기에 이제 모델들 뒤에 보면 백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모델들 스타일링을 연출해주고 또 뭐 잡지에 보면은 이제 화보 같은 거 촬영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모델과 관련된 쪽의 뷰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이 너무 부럽네요. 모델들하고 일을 하시니까. 난 그게 너무 부러워. 역시. 그리고 뷰티 아트 디렉터가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좀.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이제 자세히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헤어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올해가 네. 사실 얼마나 오랜지 딱 외모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풍기는 연륜이 확 느껴지거든요. 제 주변에서 오래 했다는 분들은 보통 한 10년 했어요. 한 15년 했어요. 한 20년 했어요. 이러거든요. 어떠신지요? 뭐 사실은 경력 얘기할 때가 제일 하기가 좀 싫거든요. 왜요? 나이가 나오니까. 아유, 저 15살부터 했잖아요. 뭐 한 30년 정도 막 그냥 그렇게만 그 후로는 별로 뭐 30년.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 한 30년 이상 하셨다는 한 말씀이네요. 것 같고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고 박사님. 네. 고 박사님은 잘 하시잖아요. 이 한 분야를 30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뭐 전문가 이상의 네. 그건 뭐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해요, 우리가. 네네, 맞아요. 전문가의 수준이 이미 넘어섰고, 전문가들을 이제 좀, 지도해주고 조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직업을 계속 가야 되나 새로운 직업을 택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다른 일을 같이 병행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제 그냥 삶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지금도 언제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근데 계속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뷰티 쪽 헤어 헤어를, 처음에 이제 네. 시작하게 된 많잖아요. 뭐, 이게 손톱도 있고, 손톱도 있고, 저기. 특별한 메이크업도 있고 한데. 계기는 특별히 사실 없었고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 뷰티 쪽에서 헤어 한다 해서 헤어만이 아니라 메이크업, 네일 아트, 분장까지도 그렇죠. 했어서 그렇죠. 뭐 피부까지도 자격증은 다 옛날에 통합 자격증이라 사실 시작할 때 다 했거든요. 다 했고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얼떨결에 했어요. 얼떨결에요? 네,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좀 호기심이 좀 원래 많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미용학원이 호기심이 생겨서 갔는데 학원 상담 선생님이 좀 예쁘셨나 봐요. 네. 그리고 그분이 워낙 상담을 잘하셔가지고 덜컥 그냥 그날 이렇게 등록을 해버렸네요. 자, 선생님,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뷰티 쪽에 그렇게 학원 등록까지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봐요. 어땠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선입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남자 많이 배운대요.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배울 예정이었네요. 막상 가니까 없죠. 잘 쉽지 않죠, 그게. 그리고 그때면 더 심했을 때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 남자 뷰티 선생님들이 많은데. 훨씬 더 많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다 얘기도 못했죠. 어. 배운다는 말 못하고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건축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건축 디자이너. 이또 네, 의외네요. 건축 디자이너. 근데 제 나이 때 건축 디자인 공부를 할 곳이 없더라고요. 유학을 가거나 해야지. 아니면 뭐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만 있었지 건축의 어떤 외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좀 지금 같으면은 지금 성격이라면 아마 배낭 메고 갔을 건데 그 당시엔 제가 좀 소극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못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집에다가는 그냥 디자인 공부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아니 근데 저기 헤어 디자인도 디자이너고 헤어를 건축으로 본다면 헤어 디자인도 헤어 건축 아닙니까? 그러긴 하지만 또 그 시대에 또 트렌드나 그렇죠. 또 부모님 마음 또 그러니까 편견. 저는 제가 말한 것처럼 설득을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이것도 건축이고 이것도 설계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 근데 바로? 어머님, 아버님은 좀 연세가 있고 제가 좀 이제 아들 중에서 막내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를 안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둘째 형님이 좀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저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그 당시는 막 머리 잘라버리겠다고 뭐야 이거 이런 거 배우려고 그래? 남자 자식이 할 짓이 없어 이런 거 하냐 뭐 이런 거. 그런 편견과도 참 오랜 시간 맞서서 좀 싸우신 것 같아요. 쉽지 보니까.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되게 힘든 그 과정에서 어떤 면이 어떤 점이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나? 오기. 야, 한번 끝장 보자. 그래. 성공하겠어. 누가 잘 되나 봅시다. 막 이런 거. 근데 언젠가 형님이 나한테 머리 좀 뷰티. 네,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라는. 그래서 남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잔 시간에 사실은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얼마 못 받았잖아요. 한 달 해봤자 한 7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7만 원을 받았는데 뭐 집에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냥 샵에서 잤어요. 그냥 그렇다고 숙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자면서 추울 때 겨울에는 잠이 안 오니까 혼자 연습을 뭐 2시, 3시까지 막 진짜 졸음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소파에서 쪼그리 자고. 그러니까 연습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가발을 자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뭐 이렇게 포머 와인딩이나 아니면 이렇게 알고 있는 업스타일 같은 거는 가발 하나 가지고도 계속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작품 하고 자고 하루에 한 작품 하고 자고 하다 보니까 뭐 한 석 달 하면 벌써 한 거의 100개 작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업스타일은 보통은 최고 디자이너가 됐을 때 하는 그 레벨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가이드질 못할 때 보조 때부터 저는 업스타일 할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빨리 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작품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게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 혹시 뷰티 아트 디렉터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또 굉장히 생소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K-뷰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만큼 우리 K-한류가 이제 높아졌잖아요. 위상도 높아지고 인기도 많고. 근데 이제 K-뷰티는 들어봤는데 일단 어감만 들으면 뭔가 전체적인 뷰티를 이게 감독하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감독자인지 기획자. 디렉터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이제 보통 뷰티 디렉터라고 하면 어떤 누군가 오다를 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위에서 이렇게 뭐 그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뭐 광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션 쇼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그 컨셉이 있잖아요. 의상에 네. 맞춰서 네. 아니면은 그 광고 기획에 맞춰서 그거를 그 같이 있는 그 분들하고 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스타일링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헤어나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쪽에서 미리 잡아서 저희한테 보여줬을 때 좀 보고서 아, 예,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또 이제 건의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헤어랑 메이크업 이런 분들을 함께 데려와서 이번에 작업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도 하고 네네. 예, 그런 걸 이제 총괄하는 거를 이제 뷰티 디렉터라고 하겠죠. 네. 예. 자, 그런데 거기에 아트가 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예술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더 네. 꾸며갖고 하는 게. 그게 네.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기획이나 그 패션이나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욕심이 이제 생긴다면 저희는 사실 뷰티는 다른 예술하고 달라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남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뷰티는 사람한테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끝이에요. 남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브랜드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작품을 가지고 화보를 찍어서 세계적으로 그거를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글로벌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만들어냈던 게 어려서부터 좀 부러웠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작품 화보 촬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90년대 중반 이때 저희 선배님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죠. 예. 이번에 그 잡지 표지 모델 촬영이 있는데 같이 해볼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럼 처음 하신 거네요? 그게 아마 90년대, 97년 뭐 이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작된 거네요. 네, 그거를 딱 하고 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동안에 또 제가 작품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쭉 뭐 이렇게 해 오다가 실제로 이제 그런 뭐 생소한 그 아까 뷰티 아트 디렉터라는 말도 생소했고, 네. 근데 정말 내가 이거를 이제 계속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한 10 얼마 몇 년 됐나 봐요. 그때 이제 그것도 꽤 됐네요. 네, 그때부터 아예 그냥 잡지 그냥 계속 그 전까지는 이제 잡지사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에디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에디터라고 그분들이 하죠. 이번엔 컨셉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맞춰서만 했었어요. 원하는 대로 모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인가 맨날 창작의 해달라는 욕구가 또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 네네. 내가 다 잡아주고 예.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뭐 그만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내 돈을 들어가더라도 모델도 내가 섭외하고 뭐 포토 스튜디오 다 제가 그냥 준비를 했죠. 의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지금은 뭐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아트 디렉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화보 또는 뭐 헤어쇼를 통해서 작품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네. 남기고 이것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아트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예술적으로 더 접근을 한 뷰티를 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이해되죠? 아, 그럼요. 전 진작부터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셨군요. 저는 이제 이해를 했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범위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헤어쇼 그리고 뭐 뷰티 축제라든가 그리고 패션쇼 그리고 화보 촬영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뷰티 아트 디렉터의 손을 거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어떤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일단은 만약에 패션 디자이너가 그 패션 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들을 거기에 어울리는 모델을 오디션을 통해서 좀 피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어울릴 수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듯이 또 거기에 맞는 맞는 스타일을 또 만들어야 되고, 네, 거기에 또 다른 음악, 조명, 뭐 모든 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 어느 한 곳 맞아요. 뭐 약한다 빼야 된다 이런 건 없는 선생님 거죠. 궁금한 게 선생님이 이제 헤어를 처음에 오래 하셨잖아요. 헤어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음악도 들어가야 되고 패션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컨셉도 들어가야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은 본인 분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견문 같은 거는 어떻게 넓히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쇼 쪽 일도 뭐 한 25년 정도를 해오고 그거를 계속 뭐 경험을 그만큼 많이 쌓고 또 거기에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예, 하다못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조명이 어떻게 나오고 음악을 어떤 걸 듣는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잡아야 근데 되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건축 디자인 이런 쪽에 또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원래부터 천성 기본적으로 이 감성 자체가 예술적인 감성 자체가 좀 탁월하신 분이신 거였던 아니, 근데 것 지금 같아요. 조명 전문가도 돼야 되고 네, 맞아요. 음악 전문가도 돼야 되고 패션 전문가도 돼야 되는데 디렉터 일 자체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걸 하긴- 또 사실 본인이 또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하긴 그러네요. 영화 감독도 맞아요. 영화 감독도 연기 지도도 해야 되고 뭐 영화 그 장면의 컨셉도 다 감독이 잡고 얘기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안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는 그런 저는 일이네. 또 궁금한 게 보람 있는 이런 에피소드 정말 기억나는 인상적인 이런 것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오다가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 36 패션 쇼라고 거기에 이제 총괄 뷰티 디렉터를 맡을 때인데 서울시에서 제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 거기 이제 청계천에다가 특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들을 뭐 한 30-40명씩 써서 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청계천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저녁 되면 거기가 또 야경이 너무 멋있잖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거기가. 맞아요. 그때 정말 거기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쇼를 하는데 진짜 막 인산인해 정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막 그 난간에 매달려서 보시고 앉아서 보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쇼를 끝나고 이게 나왔는데 외국 관광객분들 막 이런 분들이 네. 오셔서 뒤에 그렇죠. 와서 이제 같이 막 사진 찍자고 하고 나름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좀 이렇게 뿌듯하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지금까지 이 일을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빨리 코로나 끝나서 네. 뭐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앞에서 외국인들 그런 관광객들 앞에서 정말 K-뷰티에 대해서 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왜냐하면 패션쇼나 이런 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헤어쇼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더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 요걸 한번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K 문화, 한류 문화에서 K 뷰티가 왜 이렇게 열광을 시킬 컨텐츠가 됐을까? 뭐가 다를까 대체? 왜 세계적인 사람들은 왜 K 뷰티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이유가 뭘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분야를 직접 선도하시는 네. 우리 그 디렉터 우리 선생님께서는 1세대 네네네. 1세대 아트 디렉터셨잖아요. 그래서는 어떤 점을 꼽고 계신지. 그 뭐죠 A 뷰티도 있고 B 뷰티도 있고 저기 X 뷰티도 뭐 여러 가지 뷰티들이 있는데 네. K 뷰티가 이렇게 네. 경쟁력이 있고 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유, 인기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예전에 K-뷰티와 지금 정말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저희보다 더 선진국,
그 문화를 배우려고 정말 많이 다니면서 연수도 가고 유학도 가고 다녔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당시 뷰티를 보면 되게 나름 우리나라 뷰티지만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촌스럽다고 하는 우리 옛날 7080 세대 90년대 옛날 예전에 TV 네, 그런 드라마나 거 영화. 봐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나오는 여배우들이 다 키메라였어, 키메라. 아, 네. 키메라처럼 하고 나오시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실은 뷰티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눈화장 이렇게 막 키메라. 맞은 네. 것처럼 네. 립도 막 시커멓게 칠하고 그리고 90년대는 좀 약간 블랙으로 네. 좀 진하게 하는 것도 그게 유행이었어요. 스모키 화장 이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요. 예,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의 스타일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서양 쪽이나. 근데 지금 봐보면 우리가 더 자연스러워요. 아, 자연스러운. 그게 경쟁력이구나.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 다른 나라 거를 되게 거리감 없이, 꺼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든 간에. 좋은 거는 잘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우리화 시키는 거를 잘해요. 물론 우리나라 전통도 있지만 그 전통을 또 이렇게 새롭게 창작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나.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K뷰티 보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세련된 느낌. 어떤 컬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의 컬러와 지금의 컬러를 봤을 때 똑같은 레드면 레드를 쓰더라도 그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워졌어요. 자연스럽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네. 고급스럽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런 거를- 자연스러운 이거 되게 힘든 조합 그리고, 아닌가요? 네, 그것이 이제 그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헤어면 헤어에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인 거죠. 네, 오늘 만약에 헤어스타일이 이거니까 메이크업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 의상은 거기에 또 맞춰서 한다. 이거를 지금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그거를 할 줄 아는 거죠. 이제는 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어떤 SNS라든가 이런 게 더 발달돼 있다 보니까 비교하기도 네. 또 그만큼 많은 비교를 할 수 있고 남과 내가 봤을 때 괜찮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넓어진 것도 없지 않나? 제가 볼 때는 K뷰티 하나만 발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SNS도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홍보도 잘하고 패션도 잘하고 그리고 특히 메이크업 쪽은 제가 들어보니까 외국 분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처럼 메이크업을 잘하는 민족이 없다. 너무 자연스럽게 한 듯 안 한 듯 했는데 확 달라지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이게 마술을 부렸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제품도 좋죠. 그렇죠. 저희 네. 기초 제품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성능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더 월등히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한국 화장품 인기 많잖아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 노래 이렇게 하면 노래 하나만 성공하고 끝난 부분인데 그 가수가 내지는 그 배우가 그렇지. 성공하고 나니까 액세서리, 뭐 모자 옷, 하나, 가방 하나. 네, 그게 그리고 한류죠. 크림, 영양 크림 하나 이렇게까지 다 네.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한때는 어떤 드라마에서 먹었던 치맥까지 유행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그 정도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이런 그 뷰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민족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약간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칠해. 보여지는 걸 좀 중시하잖아요. 또 우리 민족이 사실은. 표현력이 좋아진 거죠. 그렇게 또 역시 안 넘어가시네. 뷰티 아트 디렉터는 역시 보는 그 관점이 달라요. 그럼요. 거칠애가 뭡니까, 거칠애가? 제가 살짝 이렇게 해봤거든요. 역시 표현력이 좋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담고 있었잖아요. 네네. 다 여기 미덕처럼 담고 있었던 거를. 너무 튀면 안 된다. 네. 뭐 근데 요란하게 하면 안 지금은 된다. 뭐 50을 먹든 60을 먹든 네.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인증샷 음식에 대한 예의를 차리고 셀카 찍어주고 네. 그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맞아요. 독특한 머리 스타일과 왜냐하면 사실 독특한 안경테와 이게 또 그 남성, 여성 이런 그 뷰티라고 하는 영역이 예전에는
대부분 다 여성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글로벌하게 K 문화를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또 알려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게 왔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뭐 그 선생님 의상이라든지 이런 헤어스타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전하고 이 트렌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라진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어스타일도 그렇죠. 이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지. 사실 저를 기준으로 제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제가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 저는 어렸을 때 늘 긴 머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점잖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고민을 되게 했었어요. 나이가 되죠.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죠. 점잖게 넥타이도 매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에서 되게 고민을 정말 한 2,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니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자. 그냥 가자. 남의 의식이 뭐 중요하냐. 나만 떳떳하면 되지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튀다 보니까 또 어디 가면 못된 짓을 더 못해요. 눈에 띄잖아요. 저 꼴이 저러니까 저런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니어분들이 요즘 많이 뜨잖아요. 쇼장에 패션쇼를 하다가 저 시니어 오시면 모델도 많이 등장하고요. 제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는 어떻게 스타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헤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면 제가 이제 늘 먼저 하는 말이 특히 남자분들. 네. 연세가 뭐 60대 넘어가신 분들 네네네. 있잖아요. 젊어 보이시려고 전부 다 보면 새치 커버 검은색으로 염색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한다고 젊어 보이지 그게 않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야기 과감하게 하시죠. 블랙으로 새치 커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새치 있는 대로 가시든지 네. 아니면 저처럼 탈색을 하든 아니면 탈색을 하세요. 어차피 모델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넥타이 벗어버리시고요. 과감하게 찢어진 청바지든 운동화든 어울리게 한번 해보세요. 훨씬 세련되실 겁니다. 그럼 한 몇 달 후에 이렇게 보면은요. 한 1년 후에 만나보면 변했어요. 스타일이 확실하게. 정말 세련되지셨어요.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니라 딱 봐도 선생님. 네. 요즘은 저기 뭐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를 꾸미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우리가 그렇죠. 또 시니어 TV니까 맞습니다. 시니어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좀 나 컨셉 좀 잡아주세요, 스타일링 좀 해주세요. 많이 계시죠? 네. 실제로도. 네, 네. 우리 여기서 꿀팁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기본적인 원칙이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꼭 모델이 아니시더라도 사실은 좀 남들한테나 아니면 본인 거울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을 조금 괜찮게, 멋있게.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 광범위하긴 한데요. 네. 첫째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머리를 몇 대 몇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여자분들 그리고 같은 나이가 경우. 많으니까. 네, 내가 숱이 없으니까 숱이 있어 보이게 막 모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헤어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점을 대부분은 키가 커버하려고만 해요. 뚱뚱하니까. 단점을 커버하려고만 하는데 단점을 커버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그러면 그게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찾아서 그걸 더 부각을 시키면 단점이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돼요. 헤어든 메이크업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참 좋은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주름이 이제 좀 당연히 연세가 있으시니까 70이신데 주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야 아들아 엄마 저 어디 저 주름 펴는데 좀 소개 좀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엄마 주름 너무 이뻐. 아니 그 엄마 연세에 주름이 없이 팽팽하면 또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네, 있는 그대로. 저는 어른들이 옷을 멋있게 입고 약간 좀 주름도 있고 머리 희끗희끗한 게 더 멋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방송용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솔직하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저희 염색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주름을 확 다, 이렇게, 뭐 성형을 확 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엄마는 조금씩 약간 그런 시술은 또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은 다 뭐 당연히 그래서 누구나 저는 예쁘고 싶으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또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또 딸이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 그건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다만 사람이 이제 자기 나이나 그런 연륜에 맞게 늙어가는 건 난 멋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 저도 그 말씀이 맞고요. 근데 또 다 두 분 다 말씀이 선생님, 맞는데 우리 구 박사님 말씀도 사실은 맞죠. 전 또 제가 나이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백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또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도 이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웃으면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안 꾸미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남들은 이렇게 찰랑찰랑한 머리를 선호하는데 저는 사자 같은 머리를 또 선호를 해요. 스타일을. 그래서 막 상한 대로 저는 다니는 건데 대부분은 또 건강한 머릿결. 그래야 피부도 사실은 더 좋아 보이잖아요. 바짝바짝 윤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어울리는 어떤 스타일을 찾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샵을 할 때 고객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지금 보는 것보다 거울을 5분만 더 보십시오. 거울을 좀 더 많이 봐라. 네. 그러면 내 얼굴에 대해서 내 스타일에 대해서 더 보게 되니까 뭐 표정도 더 예쁘게 지으려고 하게 되고 거울하고 거울 대화를 보면서 하는 게 화내질 않잖아요. 어떤가요? 거울아. 거울을 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우리 고 박사님? 그래도 꽤 여러 번 보죠. 그죠?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뭐 계속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손 씻고. 아니 그 공주 손거울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남의 거울 많이 봅니다. 남의 거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꽤 많이 보죠. 남자들은 사실 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손 씻을 때 잠깐 봐요. 저는 막 뭐 당연히 거울 갖고 다니면서 뭐 그런 본 적도 없지만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울을 좀 봐야겠네요. 나를 좀 사랑하고 내 변화를 좀 계속해서 좀 캐치하면서 발맞춰 나가야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팁을 들은 거를 정리를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하면서 또 팁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이렇게 귀한 시간이 매번 오는 건 또 아니니까. 네네. 어떤 정리를? 자, 첫 번째 아까 나의 스타일을 좀 찾으려고 하면 첫 번째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거울을 평소 보는 것보다 5분 정도 더 많이 봐라.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을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도 하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얘기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도 그 트렌드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트렌드. 저희가 또 문화 트렌드 방송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또 환경도 많이 있으니까 뭐 드라마든 뭐 TV 매체든 아니면 뭐 여러 SNS든 보면 남의 스타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검색하든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변화에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야 젊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냥 계시면 결국은 나는 젊게 100세까지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될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뭐 화장품 코너 같은 데 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발라도 보고 그게 결국은 패션이나 뭐 모든 K뷰티든 패션이든 결국은 트렌드는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거를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젊은이들 못지않게 젊은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이 뷰티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적이 훨씬 더 영역이 많고 유리하잖아요. 스타일 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변신 하기도 쉽고. 네. 그럼 남자들 좀 안 됐어요. 화장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갖고 저는 지금 바뀌기도 어렵고. 방송 이제 16년째인데
16년 때 똑같습니다, 스타일이. 제가 16년 전에 방송을 봤거든요. 안경에 요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자켓 똑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남자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남자들 스타일은 또 여성 스타일하고 또 다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바뀌는 게. 사회적인 편견 때문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교양 프로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담당 PD한테 저 태어나서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염색 좀 해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프로 끝나고 하래요. 네. 그게 다 편견인 거예요. 저희는 저기 지금- 봐. 9시 뉴스 앵커가 염색한 거 봤어요? 못해요. 저희는 지금 그 일을 하면 평생 검정색 머리로 단정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박건 MC님께서 네. 저희 방송에 사심을 내놓고 개인 상담을 지금 방송 중에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만요. 우리 물어볼게요. 우리 시니어 TV 염색해도 되죠? 저 염색합니다. 다음 주에. 네, 우리 선생님처럼 합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 그의 행보에 되게 많은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만의 이런 그 뷰티 아트 디렉터가 아니라 K-뷰티라고 하는 부분을 워낙 또 세계적으로 종횡무진 선도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고 또 관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궁금한 게 K-뷰티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네.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뭐 잘 해왔습니다만. 네네. 네. 사실 우리나라 K-뷰티가 해외에서 사랑받는 거는 딱 한다면 화장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K-뷰티에서 외국의 다른 나라 분들이 선호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화장품 너무 좋다. 그렇죠. 물론 좋아요. 음.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질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 기업은 산업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려면 제 생각은 품질도 좋고 많이 판매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고퀄리티 그러니까 질적 향상 양적 향상도 좋지만 질적으로 좀 더 명품 브랜드처럼 외국인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오래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제품만 갖고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람 거기에는 그 업종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K-팝이라든가 K-드라마 다 어떤 배우라든가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문화가 한류가 퍼져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뷰티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K-뷰티 아티스트들이 예술인들이 나와줘야만 더 어떤 길게 갈 수 있는 K-뷰티 산업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일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외롭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오직 답답하시고 또 그랬으면 또 혼자 자비를 쓰시면서까지 그런 행사를 만드시고 또 작업을 하시고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거 근데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그걸 묵묵히 또 계속 해오는 일은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간혹 SNS로 후배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제 밑에서 같이 배우고 싶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재로. 근데 제가 사실은 대부분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외롭게 했는데 사실 이 작품 자체는 돈이 안 된다. 돈 안 되는데 이렇게 10년 할 수 있겠니? 있겠습니까? 대부분 고민을 하죠. 고민을 좀 해봐라. 네. 그러고 이제 브랜드 회사에 들어가고. 네, 그렇죠. 뭐 한 6개월이면 고생하겠는데 10년을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네. 못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아무도 가기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계속 왔고 이제 또 후배들도 조금씩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K-뷰티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래가 밝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산업으로 이제 그 K-뷰티 산업에 이제 선생님이 또 우뚝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걸로. 네.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K뷰티가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한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요즘 K 한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너무나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새롭게 오늘 배웠잖아요. K 뷰티 이러면 뷰티 아트 아트 죄송합니다. 디렉터. 예, 뷰티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 용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것들이 종합적인 예술이 되는, 그리고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으로 또 소개시켜주는 시간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네요 오늘.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죠. 더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다 같이 카메라 보면서 네. 문화야 놀자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요. 손 네. 한번 흔들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 놀자.